시작할게요. 자, 저는 미젠영어 이종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라 사실 설명회를 거의 개최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2024년도 대학 변화 관련해서 재원생 어머님들이 사실은 설명회 같은 거 이제 안 하냐라고 말씀을 요즘은 오히려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급하게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소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사실은 요즘은 영어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쵸, 어머니?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제가 영어 이야기를 많이 하려는 것보다 이제 아이들 공부하는 것 관련해서 좀 얘기 드리고, 아이들이 요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 오히려 엄마들한테는 얘기 안 해요. 아이들이 맨날 싸우잖아요, 엄마하고는. 저도 엄마랑 싸우거든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근데 선생님들한테는 그래도 속 얘기를 좀 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아이들이 저희는 무조건 좋은 대학, 좋은 과 나와야 성공이 보장된다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열심히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아이들 사회 나와서 차별받지 말고 또 서름받지 말라고 열심히 자기 전문직 가지라고 공부시키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조금 생각이 많이 달라요. 실제적으로 봐도 코로나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고, 실제로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데서 꼭 공부가 아니어도 성공하는 케이스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TV를 원래도 안 봤지만 요즘은 TV를 더 안 보게 되더라고요. 유튜브에 유명한 경제, 문화 전반에 관한 정말 명사들이 정말 창의적이고 정말 기발한 이야기로 정말 뼈 때리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도 운전하면서도 집에 가서 자기 전까지도 좋아하는 유튜브 구독해서 보는 게 제 일상이 어느 순간 돼버렸고요.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추천해주는 책도 읽고 거기서 추천해주는 영화도 보게 되고, 아이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가 고3 지금은 졸업했어요. 자꾸 공부를 잘 안 하는 거예요. 평소보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보통 이제 선생님들 나가는 피드백이 있잖아요. 그게 뭐라는지 아세요? 저는 제가 할 일이 대학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너무 당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봐가지고 개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는 그 전에 했던 거로 해가지고 저 한 3등급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걔는 한 2등급 정도는 맞는 친구였어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1등급으로 끌어주기 위해서 혹시 또 2등급이었지만 3등급으로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라고 열심히 종용을 하지만 명확해요. 자기는 게이머가 될 거고 공부가 절대 필요 없대요. 그래서 걔를 끝까지 공부시키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상담을 하는데 그래도 대학이 과가 필요한 이유를 걔한테 진솔되게 얘기해서 공부를 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 공부 의지가 뿜뿜인 친구들이 너무 많고, 반면에 이런 아이도 있어요. 아니면 애매하게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고 오라고 하니까 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오히려 저는 그 중간 아이들이 조금 답답해요. 어쩌면 제 아이도 중간 아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맨날 게임하고 있고 유튜브 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루는 일이 와가지고 아직 초등학교 아이거든요. 공부 맨날 안 하고 코로나랑 그냥 맨날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잘 안 시키는 스타일이라 아직은 너 뭐하니? 그러면 이제 좀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서울대 필독 도서 이런 거 읽는 게 너무 싫었어요. 염상섭의 3대 이거 의무로 읽었거든요. 재미도 없고 이게 뭐니 감동도 없고, 나한테는 감동이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걸 좀 안 좋아했던 학생이에요. 그렇지만 성실했고 공부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완벽하게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냥 무난하게 학창 시절을 잘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약간 살짝 갖고 왔는데 제가 한 지난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읽고 있는 책이에요. 이게 누가 보면 독서 광인 줄 알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아니고 전 책 읽는 거를, 책이 두꺼운 걸 딱 질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원래도 집 학교, 집 학원 이랬지만 더욱 인간 생활에 인간관계가 더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책이 있는데 너무 자기한테 감동이 있었다 라는 책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사볼까? 했는데 정말 내가 몰랐던 걸
다양한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충격적인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자기 개발서 옛날부터 읽었죠. 회사 다니면서도 읽었죠. 근데 대단한 유튜버들이 100만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책은 조금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이 추천하는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요즘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이유를 가르치고 관점을 바꿔줘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제가 조금 그런 이야기를 살짝 할게요. 제가 최근에 가장 지금 다 읽지 못하고 한 조금 남았는데 제 책장산 아니에요? 책장산 아니고 제 소개도 안 하고만 그냥 보시고요. 전 이종훈이고요. 좀 사진이 좀 달라서 당황하실 텐데 옛날엔 저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한 코로나 한 2년 차인데 그것 때문에 아주 팍상 늙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뭐 아이들이 줄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저희하고는 오히려. 근데 뭐 때문에 힘드냐면 온라인 수업을 해주는데 그 온라인 수업의 퀄리티를 맞추기 위해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조금 힘들고 우리 아이가 코로나 걸릴까봐 그에 대한 대응을 빨리빨리 해주는 것 때문에 팍상 늙었고요. 사실은 저렇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바라보시면 아주 사랑스러울 겁니다. 이 책은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그 박용호 씨의 책이에요. 저는 꼭 식장사 같네.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분의 그 정말 감명 깊게 들었던 유튜브를 이따가 끝나면 날려드릴게요. 문자로. 저 한 5번 본 것 같아요. 최근에. 우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머리 깎는 사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미용사, 미장원에서 일하는 사람, 그쵸? 어떤 사람은 이발사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헤어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누구한테 머리를 깎고 싶으세요? 저는 마지막 사람한테 깎고 싶거든요. 또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조향사 뭔지 알죠? 향수를 만드는 사람. 너는 뭐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향수 만들어. 조향사야. 근데 어떤 유명한 향수 조향사는 뭐 1400개의 뭐 향기라는 음반을 가지고 만드는 선율, 작곡가다 뭐 이렇게까지 자기를 표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건 우리가 진짜 없어서 못 버는 건지 있는데 못 버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카카오 김범수 사장? 자기 재산의 반을 기부했던 그분, 그쵸? 저는 사실 뭐 요즘은 동학개미 운동에 저도 선두에 서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났죠. 사실은 대학교 때부터 전 아이들한테 요즘 좀 많이 말해주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뭐 제 연애 얘기도 해주고 애들 졸려 하면 근데 요즘은 공부를 잘해야 꼭 질문 하나 할게요.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면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최근에 쓴 저희 학원 아이들은 저희 학원은 이번에 능률복화 어원편 시리즈를 제가 썼거든요. 원래도 옛날에. 근데 그 책이 너무 완벽한데 그보다 조금 더 단어가 수준이 높은 단어가 있어야 한다고 늘 느꼈는데 거기서 책을 안 내주는 거죠. 그 출판사에서. 근데 저는 그 출판사를 나왔고 그래서 제가 직접 답답해서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을 따끈따끈한 신간이니까 드릴게요. 자, 왜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손. 자, 너무 깜찍하게 얘기했나요? 짜증나시죠? 아침부터? 자, 왜 사람들은 공부를 하려고 하고 성공을 시키려고 이렇게 어머님들은 이 아침부터 여기 설명해 오셨을까요? 크게. 네?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선택의 자유. 또요. 돈. 되게 다이렉트한 거죠. 경제적 자유. 또. 행복하려고. 너무 철학적이야. 네, 칸트. 또요. 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니까. 기회의 자유. 또요. 많죠. 근데 아마 약간 뭐 행복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대답하신 분이 있다 저한테 오세요. 답이 제가 생각한 답이 아니어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한테 질문에 답을 하시는 분한테 마땅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오시고요. 제가 그 슈퍼개미 김창완 씨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너무도 가난하게 7천만 원에서 전세금을 빼서 너무도 공부는 좀 했던 사람인데
사람의 상황이 꼭 공부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좋아져서 어떻게든 되게 데스퍼릿하게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250억대 자산을 굴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공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일 첫 번째, 경제적 자유. 완전 공감하죠. 그쵸? 그 다음에 시간의 자유. 전 이거 완전 공감하거든요. 제 꿈이 세계 일주인데 아직 못 가요. 아직 못 가요. 제가 크루즈로 한 120일 52개국을 여행하는 게 제 꿈인데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아직 저는 그 경지에 못 도달한 거죠.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관계의 자유. 저 상사가 너무 짜증나는 거죠. 근데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후배가 너무 싫은 거죠. 그 그룹에서 일하는 기업 문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들, 우리 엄마들 그래도 일하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성공하고 자기의 분야를 팜으로써 자기는 관계의 자유까지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영어를 잘해라. 영어는 저는 영어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가 충분히 습관만 잡아주면 혼자 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혼자 영어를 못하고 혼자 했다가 맨날 실력이 뚝 떨어져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다시 돌아가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김범수 의장,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저는 주식을 대학교 때 그냥 재미삼아 한번 했어요. 왜냐면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대학교 때 했다가 정말 너무도 운이 좋게 120만 원을 가지고 150만 원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뛰어난 줄 알고 좀 하다가 좀 살짝 잃어보기도 했고 그 다음부터 흥미를 살짝 잃었어요. 잃고 다른 일에 매진하다가 한 8년 전에 카카오와 네이버를 사놓고 이제 학원 일을 본격적으로 하다가 너무 바쁜 거예요, 인간이. 인간적으로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주식 계좌의 비번도 잊어버리고 주식 계좌가 뭐뭐 있는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년 3월 코로나가 정점에 있을 때 갑자기 모든 게 불안해지더라고요. 학원이 잘 안 돼서가 아니고 학원은 잘 됐지만 이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 제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주섬 잠깐 보자. 주섬 했더니 맞아, 나한테 이런 게 있었지. 돈을 모으고 뭔가를 안 하고 쌓아만 두고 있었구나. 이 말을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옛날엔 전혀 몰랐어요. 돈이 돈을 벌게 하고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제가 학창 시절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주신 분이 없고요. 그 비싼 대학원 등록금까지 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성공의 기준이 경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가 노력한 거에 배신을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공부만 하게 되면 무턱대고 학원만 다니게 되면 배신을 당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기의 기준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모르고 그냥 엄마가 이렇게 보내는 대로 가거나 하면 결국은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시 아까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카카오,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카카오가 한 일이 뭘까요? 커뮤니케이션의 습관을 바꾼 거죠. 전화로 이야기했던 거, 메일로 이야기했던 거, 유료 문자로 얘기했던 걸 공짜로.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이 한 일은 뭘까요? 또 습관을 바꾼 거죠. 우리 가가지고 포장해 왔잖아요. 근데 앱을 만들어서 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도 풀었고 책을 읽기 싫으신 분은 유튜브를 보시면 돼요. 너무도 다르더라고요. 생각의 관점이 되게 다르고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또 어머님께 말씀해주고 싶은 건 저도 뭐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부만 했던 사람이고 근데 요즘 세상은 완전 바뀌었다는 거. 너무 바뀌었다는 거.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관계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누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사임당이라는 유튜버가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공통점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는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어필을 하려면 그런 얘기를 조금 해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경제 유튜브를 하지만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는 경제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면 조금 힘들긴 하겠죠.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심사임당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버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 다 똑같아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얘기는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네가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싶은 이유는 뭐야? 엄마를 부강시켜드리고 싶대요. 되게 착하죠. 또는 멋진 차를 사고 싶대요. 근데 그런 이유보다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좀 잘 설명해 주시고 유튜브를 좀 좋은 것들을 저희는 학원 커뮤니티를 이용하거든요. 숙제나 이런 것들을 좀 간간히 올려주는 편이에요. 볼지는 모르겠어요.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이, 저희 학원이 하는 역할이,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이 단순히 영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많이 느꼈어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을 강조해주고 알려줘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머님들께도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옛날 영화 유지태 나온 영화 뭐죠? 최민식하고 올드보이. 올드보이에서 그 유지태가 마지막에 그 최민식을 풀어주면서 이제 네가 자꾸 잘못된 질문을 하니까 내가 잘못된 대답을 하지 않니? 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최민식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나 왜 15년 동안 가둬놨어? 질문이 틀렸다고. 왜 15년 만에 나를 풀어주냐? 라고 질문을 해야지. 그래야 내가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라는 그 장면을 보고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든 유튜브에서 보면 관점과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고 카카오든 네이버든 구글이든 그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기업 문화를 바꾸는데 그 기업 문화의 근간은 창의력과 관점의 변화와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에 잠시만요. 좀 충격적인 거를 좀 같이 보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왔어요. 이분이에요. 우선 볼게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첫 번째 자, 뭐 이런 얘기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자, 제가 보여드릴 장면은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아너워요. 한국에서 주최한 거예요. 기자가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쫙 앉아 있고 아시아권 기자들도 왔는데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로 교실 현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폐막 기자회견장입니다. 아이고야, 잠깐만요.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익히고 어떻게 반성이 되게 만들지 대안을 내가 스스로 손이 잘 안 되네요. 그 방법을 따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5분. 마우스 갑자기 안 먹어. 갑자기 재택으로 가나? 잠시만요. 본의 아니게 제가 본 게 아닙니다. 반대쪽으로 난 그런 자, 갑자기 1억으로. 대안을 내가 스스로 학교보다 훨씬 배우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전 이 영상 보고 너무 충격 먹었어요. 전 좀 질문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자, 왜 이렇게 안 되나요? 손이 떨리네요. 제가 떨지도 않는데. 그만할까요, 이거?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기부권을 줍니다. 당황하는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through. In fact, I definitely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It's wonderful to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nation. Absolutely. My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명의 기자가 일어섰지만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How about will my Korean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depends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a question. No, they'll take us. No, they'll take us. 너무 많지 않나요? 기자들이? No, they'll take us.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결국 질문권은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문하지 않고 바로 답찾기 들어가는 게 몸에 뱉습니다.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기자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언론고시를 통과하고
대단한 학벌들을 갖고 있을 텐데 영어로 트랜스레이션 해준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없는 거죠. 이거 똑같아요. 얘들아 질문 있니? 제가 한 번은 아무런 질문도 해도 돼? 선생님 키가 몇이에요? 막 이런 얘기 해도 돼? 라고까지 말한 적이 있어요. 질문을 안 하면 못 가? 라는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왜냐면 질문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질문을 안 하는 아이들은 계속 안 해서 어머님들이 꼭 말씀하시죠. 저희 아이가 질문을 잘 안 하니까 선생님께서 꼭 체크해 주세요. 그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되게 잘하시는 거긴 해요. 근데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클래스에서도 질문을 하는 애들은 늘 하고요. 질문을 안 하는 애들은 늘 안 해요. 그래서 이게 공부랑 꼭 연결해서가 아니라 제 생각은 지금 아까 보셨듯이 자기의 생각이 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해가지고 저렇게 돼도 뭐 저렇게 질문할 게 억지로라도 하나 만들어내겠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집단 지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어머님들한테도 그러니까 왜 저렇게 질문을 하는 거가 익숙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무조건 OMR 바로 나. 이게 한국의 교육의 상황이고 요즘 아이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저한테? 선생님 학교 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얼굴이 막 이렇게 막 다크스컬이. 그래서 제가 요즘 원래 꿈이 좋은 학원을 키워서 좋은 교육을 해야겠다가 제 꿈이었는데 지금은 꿈이 바뀌었어요. 학교를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계가 안 맞나요? 일찍 오셨군요. 어떤 꿈이냐면 아이들이 저는 학교는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학원과 학교의 기능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학교 선생님이 꼭 잘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잘 가르치고 노력하면 너무 좋지만 학교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은 사회화하고 그 안에서의 집단 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원에서 충분히 배워도 상관없고 온라인으로 배워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검정고시 볼까 봐요. 학교 가서 하는 게 없는데요. 그냥 온라인으로 듣고 싶어요. 이게 너무 큰 변화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책이든 유튜브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세상이 변할까를 예측하라는 거죠. 그러면 한 20년 뒤에는 학원이 있을까? 학교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수학이 이렇게 말하면 어머님들이 좀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수학이 그렇게 제 삶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과가 아니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학이 필요하고 저도 저희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보다 수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제시보다 수학 제시를 먼저 간다고 하면 옛날엔 절대 화를 내면서 막 그 학원 원장을 막 연결하라고 화를 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국어는 아직 아니고 과학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수학은 제가 배려하는 편이에요. 왜? 수학이 중요하니까. 근데 제 삶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도 확신하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든 저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건 영어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서 제가 살짝 준비한 PPT를 좀 보여드리면 어디 갔나요? 자, 준비한 PPT를 보여드리려고 하면 사실은 코로나 기간 동안 힘든 부분이 많아서 책을 많이 봤는데 이러한 책이 1만 시간이 되려면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누구든.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력이 왜 우리를 배신하지? 1만 시간을 들였는데 왜 나는 전문가가 안 되지? 우리 아이는 1만 시간이 넘게 영어를 공부했고 수학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왜 성적이 그럴까? 를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유명한 법칙인데 이거를 이 사람이 그 다음 책에서 반박을 해요.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1시간을 공부했는데 3시간을 공부한 애가 성적이 더 좋더라. 이건 뭐지? 나를 배신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했더니 시간보다 발전에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완전 공감하고요. 우리 아이들은 패스의 의미가 있어요. 단어 시험 패스에. 그래서 패스했어요. 숙제했어요. 80점이 커트라인이잖아요, 보통. 그럼 나머지 20 때문에 그 시험을 본 거거든요. 20에 대한 랩업을 안 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거 해요. 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학원을 왔는데
이 단어를 외워서 시험 봤는데 나는 통과야. 걔는 가고 나는 20%를 그렇게 외웠는데 20%를 틀렸네. 나만의 단점에 정리해야지. 그 차이인데 영어 공부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정말 영어는 별거 아니거든요. 저는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녀도 지금 영어로 잡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기본을 모르는 거죠. 보면 누군가는 연습을 몇 시간 했는지 집착하고 누군가는 짧게 해도 내가 어떻게 했지? 어제보다 얼마큼 나아졌지에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뭐지? 라고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 수업을 하게 되면 좀 어려워요. 원래 최상위 수업이 훨씬 선생님이 긴장하죠. 왜? 걔네들은 뭔가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 학원은 바로 그만둬요. 그냥 약간 성적이 부족한 아이들은 얻을 게 너무 많죠. 그 수업에서. 근데 조금이라도 성적이나 자기가 자신감이 있으면 그 수업이 뭔가 자꾸 아는 얘기를 하거나 나한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만둬요. 그래서 제가 목동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잘하고 옛날부터 최상위권 수업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느끼는 바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그것이고 어제와 오늘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는 거 한번 볼게요. 이 책에선 아까 했던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습관을 바꿔주는 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을 하는데 리제는 어떻게 아이들의 습관을 바꿔줘야 할지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바꿔줘야 될지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영어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질문했잖아요. 제가 뭘 것 같아요? 이게 손을 딱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죠? 네? 습관이요. 습관인데 어머니 자 너무 멋지세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습관은 습관인데 영어 공부에서 제일 안 고쳐지는 게 뭐예요? 영어 공부할 때 제일 힘들게 하는 거 아이들을. 네. 단어 맞아요. 어머님도 있다 오세요. 두 분. 자, 맞아요. 단어 습관이 아주 잘못됐죠. 가기 전 1시간 보면 다행. 머리가 너무 뛰어나요. 너무 뛰어나 우리 아이들은. 머리가 너무너무 잘 돌아가기 때문에 단어 습관을 고쳐주는데 굉장히 많은 저희 학원의 팀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지만 골치를 썩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누적도 보고 누누적도 봐요. 지난 시간에 봤던 거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온라인 테스트도 봐요. 집에서 모바일이든 PC든 이런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데 좀 힘들기는 해요. 1회 수업을 많이 들어요. 요즘 알고 계시죠? 1회 수업. 그러니까 공부를 부족하게 하는 친구들은 2회 수업 들어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 학원 시험을 봐요. 옛날에는 완전 최상위권만 1회 수업을 봤어. 1회 수업을 듣게 해줬어요. 근데 요즘은 고2는 절대 2회 수업을 안 들어요. 성적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왜? 영어를 무시하니까. 그리고 고3 때 성적이 안 나오죠. 그런데도 아이들이 1회 수업을 듣기 때문에 그러면 1회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방법이 뭘까를 고민했어요. 1회라도 해서 2회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숙제를 만약에 금 수업이 금요일 수업이라고 생각할까요? 모든 금요일 1회 수업 아이들은 무조건 화요일까지 숙제를 다 카톡 오픈챗에 보내야 해요. 숙제를 뭐라 하는 걸 막겠다는 얘기죠. 숙제를 화요일까지 다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온라인 테스트를 단어 테스트를 1회 봤다가 2회 봤다가 일주일에 수업이 아닐 때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를 하고 그 다음 이제는 다시 팀장님하고 얘기해서 매일매일 보자. 일요일은 쉬게 해주고 라고 내신 끝나면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영어의 8알은 단어예요. 내신의 8알은 문법이고요. 지금 고1 어머님들 조금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비율적으로 첫 내신 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학원을 먼저 탓하세요. 근데 학원이 잘못될 확률은 조금 낮고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너무 쉬운 공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 뿐이에요. 고등학교 내신은 너무 다릅니다. 그 얘기는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제가 요즘은 미술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그린 거 안 믿으시죠? 제 조카가 그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션 스컬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회화 작가 그림이고 다 그림 이 자체가 막 수천 달러 막 엄청 비싼 호가를 누리고 있는 작품이에요. 처음에 제가 이걸 보고 한 소리가 뭔지 알아요? 야 나도 하겠다. 뭐야 저거.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미술 수업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미술사.
근데 이 그림을 보고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제가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되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우리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많은 기쁨을 느꼈어요. 맨날 아이들만 가르치다가 제가 수업을 들으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심리를 더 알게 됐어요. 아, 이래서 조는구나.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저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물어봤어요. 왜냐면 그때는 너무 학원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또 해볼까? 이런 생각도 막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제가 하면 저도 이렇게 유명한 화가가 좀 나이가 있는데 가능할까요? 여쭤봤더니 선생님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더니 그래도 그 선생님은 되게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미치셨어요? 이런 말을 안 하시고 가능합니다. 제가 얼굴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정말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근데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충분히 좋으신데 왜 굳이 그냥 그림을 감상하시지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나중에 할게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그린 거예요.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그림이고요. 이건 바스키아인데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길거리에다가 막 이렇게 대문에다가 막 그림 그리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대박이 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에다가 어떤 문짝에다가 집의 문짝에다가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60억이래요. 대박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이게 뭐야? 낙서 같기도 한데 운도 작용하지만 이 사람의 창의성이 평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단지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암기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그거는 자기가 의지가 있으면 바로 깨요. 근데 그 의지를 깨워주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들도 입시 설명회도 들으시지만 이런 책도 많이 보시면 아이한테 이렇게 캡처를 딱 해줘서 보내주는 거예요. 듣든 말든 보든 말든 그렇게 해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런 거 설명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거 뭐예요? 자랑이죠. 그쵸? 근데 이거 이제 EBS 고3 적중을 했나 안 했나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연계율이 확 떨어졌어요. 전 너무 웰컴이에요. 웰컴. 너무 웰컴. EBS를 하자니 찜찜하고 안 하자니 또 찜찜하고 합니다. EBS를 주 교재 삼아서 하는데 아이들은 부담스러운 거죠. 저 3권의 독해를 다 해야 된다는 게 하긴 해요. 완전 없어지지 않는 한. 근데 조만간 한 5년 안에는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것 때문에 더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빨리 상대평가로 바뀌길 바래요. 절대평가가 절대 좋은 게 아니고요. 애들이 공부를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상대평가로 가야 글로벌 리더가 안 돼도 영어는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아까 제가 그림을 배우고 커피를 배우고 할 때 모든 영어가 영어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아니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정말 못 알아들 텐데 왜 선생님 저렇게 영어를 다 얘기하지? 그거 알죠? 영어로 풀 센텐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 단어를 띡띡 던지는 거죠. 저거 못 알아듣는 애들 많을 텐데 저는 알아듣지만 꽤 어려운 영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영어를 못하면 너네가 하고 싶은 취미도 할 수가 없겠다 라고. 자, 이건 넘어갈게요. 저희 부제고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제가 수능 얘기를 살짝 한 1분 정도 하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할 텐데 내신은 무조건 문법하고 어휘 실력이고 문법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수능 독해는 기본적으로 단어가 제일 중요하고 1, 2학년의 독해는 수준이 비슷해요. 중학교도 잘하면 거의 다 1등급 나와요. 무조건 3학년 수준에 맞춰서 우리 아이를 바라봐 주셔야 돼요. 그냥 1, 2학년에 1, 2등급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진짜 등한시하거든요. 무조건 3학년. 3학년에서 얼마나 떨어지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1, 2학년 수능을 1, 2등급 맞는 애가 그걸 또 풀고 있길래 이거 시간 낭비라고 했어요. 수학에서 똑같은 레벨을 또 푸는 거랑 똑같아. 그거 왜 하니?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 거 했어? 그 전 학원에서? 굳이 너 실력에는 2학년과 필요 없고 3학년 거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뭐가 아니라 똑같은 70분을 풀어서 모의고사를 풀었다고 쳐봐요. 근데 우리 어떤 아이가 70점을 맞았어요. 못했죠. 그렇지만 저는 그걸 그렇게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틀린 30점을 알아내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근데 2학년 모의고사를 봤는데 90점이 나왔어. 아이는 너무 좋죠. 자기 실력을 증명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자기가 거기서 70분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건 10%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죠? 자기가 부족한 10%를 찾기 위해 70분을 꼭 투자해야 될까요? 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고3 거를 풀어서 60점이 나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이게 말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대신 뭐가
서포트가 돼야 되냐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필요한 단어를 꾸준히 외워주면 되고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석 능력이 부족한 문법을 같이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좀 똑똑하게 해야지 저희 학원의 모토가 우선순위가 있는 영어거든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 해법이 있는데 낮은 기회에 제가 얘기할게요. 좀 재밌는데 시간이 없어요. 빈칸 추론을 아이들 되게 못하거든요. 뭐 주어진 문장 유추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빈칸 추론을 진짜 못했는데 아이들이 책을 안 읽나 봐요. 요즘에는 책 안 읽어요. 게임하고 유튜브 하느라고. 그래서 논리가 굉장히 떨어져서 굉장히 많이 틀리고요.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1등급을 좌지우지하는 문제. 빨리 그냥 이렇게 볼게요. 이런 룰이 있어요. 저는 스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필요한 건 알려줘요. 근데 이 알려주는 건 제가 한 2박 3일만 강의해도 끝나요. 근데 왜 영어를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이거 안 하니까. 단어 안 외워서 그런 거예요. 제일 쉽고 중요한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습관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신 이야기를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내신은 문법을 잘해야 되는데 문법을 잘하기 위해서 되게 궁금하시죠? 맨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강을 보냈는데 특강을 몇 번 갔는데 애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문법은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3까지 잡아주시는 게 맞아요. 어머님들이 너무 늦게 문법을 만만하게 보시고 혹은 약간 어떤 커리큘럼의 착오상 너무 늦게 들어가신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아이들도 제가 봤을 때 문법을 다지는데 최상위권까지 내신까지 풀어내는 데까지는 잘 풀어내는 데까지는 3년 걸려요. 어머니 여유롭게 3년이고요. 약간 보수적으로 좀 짧게 잡으면 2년. 근데 그거를 어머님들이 막 몇 개월에 왜 이렇게 문법이 안 돼요? 특강을 4번 들었어요. 들어봤자 4개월이잖아요. 그리고 특강 끝나고 나선 또 토플 하시잖아요. 필요 없는데. 그쵸? 탭스 이제 필요 없는데. 제 기조는 이거예요. 수학이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영어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측을 잘해야 돼요. 이런 문제 되게 힘들어요. 왜 여기가 맞는지. 그냥 막연하게 느낌 필이에요. 근데 이거 문법 항목 13개만 알잖아요? 연습하잖아요. 돼요. 그걸 연습을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문제에서 자꾸 물을 먹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런 것들 이제 발음 기호를 좀 연습을 시켜야 아이들이 벙어리, 귀머거리인 거 아시죠? 발음을 못해요. 영어가 죽은 영어죠. 그래놓고 무슨 영어를 잘하기를 바라는지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애들 액센트도 안 찍고 읽어요. 막 정말 심각한 거 얘기해 드릴까요? 이거를 아득이라고 발음하고 이거 that 묵음이잖아요. 이거 occur 안에는 발생하다는데 오쿠아 독일어야? 독일어도 아닌 것 같아. 외계어를 만들어가지고 했고 통과가 중요하니까. 너무 심각한 거 듣기 못해요 그러면? 고3 때 듣기 틀려요 어머니. 무시하는 듣기 틀린다고요. 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이거는 뭐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학습하고 있다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학원의 상담실에 문의 주시면 되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노력이 배신을 하지 않으려면 시간보다 방법에 투자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관점의 차이가 관점을 디자인하는 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어머님들께서 책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젠 이종원 원장이었고요. 남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